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동물의 내장칩 등을 달아 견주의 이름과 주소, 번호 등을 입력해서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정작 책임 없는 이름표란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앞다리는 부러졌고 뼈가 드러난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혀는 날카로운 물건에 베인 듯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외곽 공터에서 발견된 2살 강아지 모찌의 상처는 처참합니다. 혀의 상처는 단순 사고가 아닌 학대까지 의심되는 상황. 발가락에 있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 구더기들이 주변 살을 파먹은 상태였거든요. 단면이 굉장히 균일하게 날카롭게 생겨서 동물보호활동가 A씨는 처참한 모습으로 보호소에 있던 모찌를 발견하자마자 전문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찌는 주인이 등록된 강아지여서 동물보호법상 주인이 찾아가길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고 기간 때문에 일단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입양이든 인보든 안 되는 거라고. 관할구청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견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규정된 열흘이 지나서야 모찌는 A씨에게 입양됐고 뒤늦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견주가 연락을 안 받으면 그만인 동물등록제가 동물들에겐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장칩까지 되어 있는 개를 주인을 찾지 못한다는 건 이게 과연 동물 등록을 한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연락을 피하는 견주를 찾거나 처벌하지 못하는 이상 동물 등록제가 동물 유기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대전에선 1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며 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277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와 서구 요양원에서 30여 명이 추가됐고 서구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아산 지역 학교와 어린이집, 또 외국인 사이에서 확산되며 40명이 발생한 데 이어 천안 노인 전문병원과 어린이집, 홍성 체육시설과 목욕탕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천안 31명과 홍성 14명 등 모두 15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대전은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마침내 포함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야구장 건설이 힘을 받게 됩니다. 국비 첫 8조 원 시대를 연 충남은 서산-태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비가 포함됐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비도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권 현안 사업들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은 역대 최대인 3조 8,644억 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보다 7.9%, 2,8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131억 원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100억,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호남선철로 고속화 사업 5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예충남도청사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도 반영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역할을 할지 기대됩니다.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조성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이제 대전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새 야구장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 국비 50억 원과 내년 대전 UCLG 세계총회 국제행사 추진 20억 원, 기상청 이전 14억 1,600만 원 등 20개 사업 268억 7,400만 원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충남은 수건 사업이던 가로림만 해양정원 기본 실시 설계비 35억 8,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가로림마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로 서해안 갯벌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해양정화는 우리 서산 시민, 충남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계획 7억 원과 태안서산 고속도로 건설 기초조사를 위한 국비 2억 5천만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착공비 10억 원 등도 내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종의 내년 국비는 1조 1,965억 원으로 충남대와 공주대 세종 캠퍼스 건립을 위한 임대형 민자사업과 세종경찰청 신청사 설계 공모비가 포함됐습니다. 또 내년에 일부 준공 예정인 국립박물관 단지의 운영비 12억 원도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용지를 없앤 대전시 교육청이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고 하자 기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유성구 용산초 앞에서 학부모 10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교생 400명에 불과한 학교에 3배에 달하는 1000여 명 수용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학습권 침해와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석 달가량 앞두고 지역에서도 선대위를 구성하고 공약 다듬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충청 민심이 역대 대선에 향배를 가는 만큼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지난 대선보다 인구가 늘어난 충남을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역선대위 구성을 시작하고 핵심 공약을 선정해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막바지 조율이 한창입니다. 청년층의 충남 이탈, 부동산 가격 폭등, 수도권 집중화 등의 악재로 충남에서 다소 수세에 있다고 판단해 공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충남권 대선 승부처로 보고 화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대표 공약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혁신도시 완성, 첨단 산업벨트 조성 등을 통한 정책과 비전으로 충청의 표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윤석열 후보가 첫 지역 행보로 지난달 2박 3일간 충청권 방문 이후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표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선대위와 충남 공약 선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로 도정 핵심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안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에서 높은 득표를 올릴 것으로 보고 이를 충남권에서 만회한다는 전략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론과 충청 대망론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에말로 기필코 충남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된다. 이런 신조 아래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기득권 양당 대선 후보들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불안한 상태라며 각각 안철수와 심상정 대안론을 정면에 내세우고 충청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천안을에서 첫 지역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필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만의 안철수 다음으로 저희가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 당은 충남권에서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60% 득표율을 목표로 내세우고 특히 120만 인구가 밀집한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서북부권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38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38살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을 훈계한다며 B씨에게 폭행을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했으며 1심에서 징역 17년, 항소심에서 1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피해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앞에서 다른 부서 수사관과 수사 기록을 공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A 수사관은 지난달 25일 같은 대학교 학생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20살 피해자 B 씨의 수사 기록을 형사과 소속 다른 수사관과 피해자의 양해 없이 공유해서 일명 돌려보기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 경찰은 뭐가 문제냐며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아산서는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은 아니라며 두 수사관에게 구두로 경고를 주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학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통한 최초 합격자 확보를 위해 총력전인데요. 생존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가 하면 금연, 다이어트 장학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배재대는 수시에 최초 합격한 신입생 전원에게 1학기 등록금의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입생 희망자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합니다. 신입생 장학금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고 일자리 플러스 본부를 통해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신입생 우수인재 영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건대는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이 400만 원으로 전국 상위 10개 대학의 장학금 지급률이 대전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내세우며 수시 합격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기본입니다. 건양대도 논산 캠퍼스의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희망자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대전 메디컬 캠퍼스 수시 합격자에겐 장학금 200만 원에 전국의 자매 고교 출신과 금연 다이어트 실천 신입생들에게 추가 장학금까지 제공합니다. 수시 합격생들의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학의 혜택과 그리고 학과 행사들의 초청 등을 통해서 수시 합격생들의 등록을 위해서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대학들은 올해 신입생 선발의 90% 이상을 수시 모집에 배정하고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 확보 여부에 따라 대학의 존폐가 달린 만큼 장학금 증액과 기숙사 등 혜택을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 상당수가 모집 비중이 확대된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올해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미달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정시 충원까지 끝내서 딱 3월 1일 됐을 적에 230 몇 명인가를 못 채웠었어요. 저희. 서울권, 수도권이나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다음 달 16일까지 각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에 이어 17일 등록금 납부를 시작으로 한 신입생 확보 결과가 지역 대학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올 들어 분양 가뭄이 계속된 대전에 분양과 임대 4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1,500여 가구의 대전 도마변동 11구역 재개발 단지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3.3제곱미터에 1,520만 원의 분양가가 산정됨에 따라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과 다우건설이 짓는 997가구의 선화 재정비 촉진지구도 이달 말 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코오롱 글로벌의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2차 700여 가구도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룡건설은 하카지구 A-6블록에 600여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를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신청 접수하며 청약통장 관계없이 19세 이상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오늘 지역 9개 종합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대전의 확진자 치료용 병상 가동률은 78.7%로 회의를 통해 56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이달 말까지 333개 병상을 운용키로 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최대 500병상까지 예비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미활용 병상을 가동해
현재 가동률이 82.1%인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활용하고 심야시간 코로나19 응급 환자 발생 시 감염병 전담병원의 적극 수용도 당부했습니다. 예산군이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등으로 유명한 예당호에 모노레일을 설치키로 하고 오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모노레일은 길이 1,374m에 24인승 석편이 승강장 두 곳을 잇는 순환형 방식으로 운행하며 예산군은 모노레일과 야간 경관 조명, 음악분수 등을 활용해서 예당호를 명품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금강역사 관광포럼이 오늘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전과 공주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로운 백제권 관광 루트 개발과 금강역사문화권 야간 관광 조성 등을 논의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도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주 지역 전통시장 매출이 일반 상점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가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공주 산성 전통시장과 유구 전통시장 770여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점포당 9,440만 원의 연평균 매출을 올려 2년 전에 비해 17.2%나 줄어 14.6%가 감소한 상점가보다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을 첫 번째로 꼽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상권 약화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태안군과 충남도 한국어촌어원공단은 고남면 가경주항에서 국비 등 84억 원이 투입된 어촌 뉴딜 300사업을 마무리 짓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가경주항은 지난 2018년 12월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태안군은 145m의 부장교를 설치하고 전통어업인 독사를 복원했으며 2km 마을길 포장과 담장 벽화 등을 조성했습니다.